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부부관계가 진짜 끊어졌다는 신호. 이런 부부는 결국 무조건 이혼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싸워도 다시 잘 사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겠죠. 이혼이 그렇게 쉽나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싸움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이미 단절되거나 끊어져 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이혼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관계가 진짜 끊어졌다는 신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경우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가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부부 싸움을 한 것은 오히려 건강한 소통의 한 방식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과 단절은 다릅니다. 갈등은 아직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단절은 더 이상 말도 썩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상태인 거죠. 즉,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느끼는 거는 외도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드자비도 하고 싸움도 하다가 남편이 입을 다물거나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한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담쌓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담쌓기는 정말 이게 바로 이혼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든타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진짜 끊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7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화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면 심각합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말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 어디 돈 필요하다, 아니면 애 학교 간다, 내일 애 방학이다, 이런 최소한의 말만 하는 부부는 이미 정서적인 단절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싸우는 건 여전히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거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은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뭘 하든지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스킨십 또는 성관계가 완전히 끊겼다. 스킨십이 없는 부부는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요. 하지만 성관계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몸이 닿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불편해한다면 이미 관계의 핵심이 무너진 겁니다. 특히 같이 자는 침대가 불편하다고 해서 큰 침대의 경우에 끝에서 끝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 침대에 자고 바닥에 자거나, 아니면 각방을 쓰는 거죠. 이런 경우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넷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말투, 태도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존중은 부부관계의 마지막 안전장치인데요. 그게 무너지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꼴 보기 싫은데 뭐 존중하겠어요?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데? 다섯째, 미래에 대한 대화가 없어요. 아내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고 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 남자와 이 남편과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선택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한 부부는 싸우면서도 앞으로 여행 가자, 집을 어디로 옮기자, 노후에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절된 부부는 미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랑은 내일도 함께 할 필요가 없다라는 무의식이 깔려있고 자신의 미래에 이 상대방이 없는 거죠. 여섯째, 감정적 교류가 없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차라리 동네 아줌마랑 얘기하는 게 더 기쁘고 더 즐겁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누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더 이상 나의 정서적인 파트너가 아니게 된 겁니다. 7번째, 외부 세계가 더 중요하다. 동네 아줌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신호는 배우자보다 외부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하고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으로만 남는 경우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사실상 삶에서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하숙집 주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 착각하시는 게, 저희 남편은 말이 없어요, 스님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진중한 사람처럼 착각하시는데, 진중한 게 아니라 아내분이랑 얘기를 하기가 싫어서 입을 닫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 정서적 끈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인데요. 아무리 경제적 이유로 같이 살아도 감정이 끊어지면 결국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외롭거든요. 같이 있어도.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소통하고 사회적
사회적 동물인데 이 가장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 내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그냥 포기를 하고 혼자 해결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둘째, 회복의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의지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단절된 부부는 에너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서 누가 뭘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상태가 훨씬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도 별거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혼하기 전에 담쌓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새끼가 먼저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우리 집 얘기인데 하고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면 저희들의 미친년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갔다면 이제 입이 늦었지만 그게 완벽하게 끝까지 간 게 아니라면 만약에 진짜 쌀 한 툴만큼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부부 상담도 받고 노력을 하셔야죠. 어떤 제3자의 개입 없이는 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을 닫기까지 넌 안 돼, 넌 아무리 해도 안 돼, 넌 항상 그 모양이야 하고 스스로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서로에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대화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편이랑 대화를 안 하고 아내분들이 침묵할 때 그냥 사사로운 대화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라. 대신에 그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면 기분이 나쁠 테고 그냥 응, 아니 단답형으로 해도 화가 나겠지만 기대하지 말고라도 일상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우리가 싸울 때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경멸하거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 듣기 싫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존중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해도 반응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력이 났기 때문에 아니 그게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내분들 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주 작은 물줄기 하나가 바위 구멍을 뚫는다던가 하잖아요. 너무너무 싫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부부관계가 진짜 끊어졌다라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가 사라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화낼 때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내가 말을 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하고 그려지는 미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예 뭐 결혼생활 했는데 뭐 이렇게 결혼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단절된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부분은 결국은 이혼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사실 회복을 한다는 명분 아래 이혼은 안 하시고 같이 사시는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정말 피고통 속에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집에서 남편이랑 회복해야 되는데 집중해가지고 남편 눈치 보고 막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행동에 막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아내분이 집중할 거, 아내분이 행복한 것들은 스스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결국 나한테서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 남편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여러분 옆으로 오고 싶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